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죠. 일단 2달 전에 제가 동력수상 레저 기구 필기시험을 보다가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로부터 좀 제가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일하고 또 중간에 여름 휴가 있어서 놀러 다니고 또 뭐 해외 출장 있고 하다 보니까 2달이나 다시 걸렸네요. 아무튼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동력수상 레저기구 필기시험을 보러 여의도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험 시간을 잘못 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후가 있고 오전이 있는데 제가 또 오늘 또 다른 촬영이 있거든요. 요즘 거의 매일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2달 동안 시험을 못 봤던 이유이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월요일 아침이라서 막힙니다. 그리고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아마 시험장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2달 전에 갔었던 길을 이렇게 또 허겁지겁 가니까 되게 낭만이 있네요. 진짜 여러분 월요일 아침은 항상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야 돼요. 길이 너무 막혔어요 진짜. 일로 가도 되나? 하필 또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방금 비가 그쳤습니다. 방금. 아무튼 저는 다시 이 서울은 동력수상 레저기구 필기시험을 보려면은 여기 여의도에 하나밖에 없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빨리 들어가야 돼. 나 이거 늦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이죠? 저거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합격의 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들어가 볼게요. 안녕. 멀리 난리 났어. 여러분 저 시험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팻말을 제가 엄청 더웠을 때 8월 한 중순? 그때 와가지고 탈락의 슬픔을 맛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이 시점, 현재 10월이거든요. 10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지각할 뻔한 위기에 처하고 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칫하면은 제가 시험을 못 볼 뻔했습니다. 한 10분만 늦었어도 시험 못 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틀 2번째 동력수상 레저기구 필기시험 2급 시험을 봤습니다. 저 어때요? 합격했을 것 같아요? 불합격했을 것 같아요? 2달 전에는 이러한 얼굴로 불합격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험 때는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하고 거의 날씨 위주로 본 다음에 봤더니 그때 46점인가 받았잖아요. 오늘은 제가 몇 점을 받을게요? 6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1급을 봤으면은 불합격이거든요. 근데 2급은 6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자, 그러니까 뭐 빠지라든지 이런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사업자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1급을 따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보트 좀 운전하고 아니면은 뭐 수상 오토바이 좀 타고 그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2급을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 50문제가 나오고 5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 맞춰야지 합격이 되는데 저 이거 노린 거 아니거든요. 30점! 그러니까 30개를 맞은 거예요. 50문제 중에서 딱 6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닌가. 드디어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수상 레저기구 필기시험의 항목은 총 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상 레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상 레저 안전법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2번째로는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법률 등이 나옵니다. 요거를 뭐 등록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며 뭐 안 하면은 뭐 범칙금 벌금 얼마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해사 안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막 낭떨어지지? 이쪽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해상교통안전법. 자동차라든지 뭐 모터사이클, 뭐 버스라든지 바퀴가 달린 것들은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배라든지 물 위에서 운전하는 것들은 해상교통안전법에 준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환경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에 관한 그런 것들도 좀 법률을 익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전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00%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고 한 7, 80%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가 100점이 아니었어요. 제 목표는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아니 웬걸 딱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점수로만 딱 나왔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안 와도 됩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 한강이거든요. 저 뒤쪽에 한강 물 나오고 아까 제가 시험을 봤었던 저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저기 해양경찰서도 있는데 네,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너무 막 지각할 뻔한 위기에 처하고 공부도 뭔가 100% 완벽하게 안 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떨어지면은 너무 자존감이 내려갈 것 같아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필기시험을 먼저 본 다음에 실기를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따로 이렇게 조치를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 뭐 인적 그 사항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냥 컴퓨터로 그냥 띄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실기시험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달려있는 조그만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2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커트라인이 60점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1종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종은 제가 알기로는 80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업자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실기도 2종으로 봅니다. 진짜 이렇게 턱걸이로 합격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불합격이면 불합격이고 합격이면 합격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합격을 해서 다행입니다. 저 드디어 이제 물 위에서 무언가를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차 어디다 놓지? 저기 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트 운전 연습을 하는 홍씨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안녕. 기분이 좋아. 네, 진짜 묵은 숙제를 해결해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필기보다 실기에 좀 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한 방에 합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실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필기까지만 봤고 실기는 안 봤기 때문에 또 실기는 모르겠습니다. 이 감각만 익히면은 금방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닌가? 똑같아요. 실기도 딱 탑승하기 전에 이렇게 안전 뭐 소화기 있는지 뭐 기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막 엔진 확인하고 딱 앉아가지고 무슨 끈을 묶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끈 묶은 다음에 시동 걸어가지고 기어 놓고, 근데 그것도 이제 감독관이 옆에 타셔가지고 몇 노트로 뭐 증속하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노트는 참고로 배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노트로 증속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RPM 게이지가 있어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그 RPM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제 증속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배는 중앙에 나침반이 있어요. 뭐 270도로 변침하세요. 변침은 이제 핸들링, 그러니까 조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70도로 조향을 하면은 정중앙에 나침반이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랑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 감각을 익히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네, 저는 정말로 네, 영상을 끝내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좀 아쉽다. 진짜 옛날에는 막 필기시험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지류로. 그래서 막 합격, 불합격 이렇게 막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짜라란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류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다 첨단 디지털화, 다 컴퓨터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 안에서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워치도 다 이제 끄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부정 행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은 따로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렸지만 아무튼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녕! 아, 이거 너무 신나는걸. 짠! 이렇게 홍씨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면허시험 필기에 합격을 하고 실기를 보러 왔습니다. 와!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험 당일이냐? 아닙니다. 바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연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연수를 조금 한 상태고 오늘도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는 일반 조종 면허 시험이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로 하실 분들은 1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사업자로 하진 않을 것 같아서 2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도 8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을 하지만 2급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을 받으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룰만 안다면은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배가 바로 제가 타서 시험을 볼 배입니다. 그래서 시험 항목은 총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출발 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엔진, 동력계, 뭐 계기판, 나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계류장은 자동차로 치자면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을 계류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배가. 왜냐면 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관하고 응시자 이렇게 둘이서 타게 되는데요. 시험관 분께 계류줄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감독관님께서 계류줄을 풀어주십니다. 줄을.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보트가 강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관님이 뭐 몇 노트로 증속하세요 하면은 노트는 배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노트 정도로 속도를 쫙 올려가지고 직진을 하면은 돼요. 거기서 핸들을 살짝 꺾으면은 이제 안에 나침반이 있거든요. 나침이라고 하는데 뭐 300으로 뭐 증속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나침반을 통해서 핸들을 꺾으면서 그 방향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방향을 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 혹시 이 지금 한강에 노란 색깔 부표 3개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사행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자 코스인 거예요. S자 코스. 근데 저게 왜 어렵냐면은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가게 됩니다. 보통 한 35노트 정도로 증속을 하거든요. 증속한 상태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약간 앞머리, 이 앞머리를 선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선수가 살짝 들립니다. 진짜 그 상태로 이렇게 S자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다르게 배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정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게 한강이라서 물이 넘실넘실 파도처럼 넘실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홍씨는 또 이렇게 실패를 할 것인가 불합격을 할 것인가 합격을 할 것인가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하고 와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내는 따로 좀 촬영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연습을 하러 가볼게요. 저 배를 타고 갑니다. 안녕! 아, 여러분 진짜 오늘 이게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가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 침로를 유지하세요.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 침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와 다르게 배는 뭐다? 파도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어려운 사행 코스, 저 노란 색깔 부표 3개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지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표에서 한 3m 정도 뛰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이라서 그런 암초가 없지만 만약에 바다를 갔을 경우에 저런 부표가 있으면은 뭐 암초도 있고 뭐 거대한 뭐 무엉의신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점이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저는 드디어 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면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약간 긴장이 되지만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시험을 보러 가겠습니다. 잘 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겠지?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면허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다행히도 엄청 덥지도 또 엄청 춥지도 않고, 제일 이 배를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뭐 아예 안 불진 않아요. 제 머리가 약간 이렇게 날리죠. 근데 바람이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날씨 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총 8회 연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보트라든지 배를 연수 받을 때는 횟수로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돌 때 한 1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8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40분 플러스 40분이면은 16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요거는 이제 연수하는 데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한 45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아무튼간 저는 이렇게 8회 연수를 마친 상태이고요. 근데 약간 떨린다. 사실 연습할 때는 좀 제가 안 되는 부분이 파도가 많이 쳤을 때 속도 전환을 잘 못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사행입니다. 이 보트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행은 말 그대로 이렇게 S자로 도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하면은 감점이 크게 되고, 거기서 감점이 많이 이루어져서 보통 거기서 불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뭐 사행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라서 아마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시험 날이 오니까 긴장이 됩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잘하던 것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저 응원해주세요. 시험장은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시험을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꾹! 여러분 저 시험 보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거야. 아무튼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필기에서는 한번 낙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기도 또 이렇게 낙방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면허 시험 2급을 봤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1급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급을 봤다면은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몇 점으로 합격을 했냐면 77점. 뭔가 럭키, 행운의 숫자죠. 77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제가 만약 1급을 받더라면 다시 재응시를 해야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2급을 신청을 해서 합격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이 배를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77점을 받은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시험 같은 경우는 총 4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응시생 저, 그리고 다른 응시생 한 분 더, 그리고 감독관이 총 2명이 타서 조그만 보트에 4명이서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2분은 이제 감독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지켜보고 점수를 매기고 지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와 다른 응시생이 타는 이유는 이제 보조 감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관님께서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출발하거나 무언가를 가기 전에 전후좌우 이상무를 외쳐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고 안 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긴장을 하면은 알던 것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후좌우 이상무를 몇 번 빠뜨렸고 거기서 감점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배를 처음 타기 전에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이상무, 배터리 이상무, 연료 이상무 한 다음에 예비노 이상무, 소화기 이상무, 구명보안 이상무, 그 다음에 이제 조종석에 있는 나침 및 계기판 이상무, 핸들, 유격 이상무, 속도전환 레버 이상무, 마지막으로 자동 정지줄이라고 자동차로 치자면 안전벨트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벨트 형태는 아니고 무언가의 이런 고리를 제 이 안전조끼에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딱 맞춰야 되는데 제가 좀
버벅거렸어요. 가장 큰 감점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S자 코스, 부표가 총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15m 이상 벗어나서도 안 되고 3m 이상 근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선로를 따라서 정확히 가야지 감점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이 속도계라든지 아니면은 방향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1초 늦은 거 가지고 그게 선의 각도가 엄청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육지에서 바퀴랑 가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핸들을 약간 좀 느리게 해줬더니 와, 저 부표랑 박치기 할 뻔했어요. 다행히 박치기는 하지 않아서 실격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감점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행을 완벽하게 했더라면은 감독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1급 봤어도 지금 합격할 점수였다고. 근데 사행에서 제가 너무 코스를 이탈을 한 거죠, 한번. 아무튼 저는 77점으로 합격을 하고, 면허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차 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보게 되면 바로 당일날 가져갈 수가 있지만, 이런 동력 수상 레저기구, 그러니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발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편으로 2주 안에 발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합격을 했지만 제 면허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진짜 이로써 저는 바퀴 달린 것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무언가를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합격을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면허증으로 무엇을 운전할 수 있냐? 일단 동력계가 있는,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가 있는 보트를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상 오토바이 아시죠? 뭔가 이렇게 되게 멋지게 생겨가지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수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빠지라든지 여름에 레저 활동을 위한 그런 무언가를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름에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놀이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꼭 물에서 거의 물고기처럼 노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물에서 노는 거는 항상 잘 놀지만 무언가를 운전할 수는 없다는 게 항상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식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홍씨의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면허 시험 도전기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정이 좀 많아지고 바빠져가지고 생각보다 딜레이가 많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홍씨는 면허를 취득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여름마다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 짜라란! 동력 수상 레저기구 면허증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일반 자동차 면허증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이거 중앙에 살짝 안 맞아요. 이거 불량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제 사진과 함께 저는 2급, 일반 조종 2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번호랑 뭐 갱신 기간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보트 면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면허하고 다르게 유효기간이 7년이 됩니다. 7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가서 재발급을 갱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잠깐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여러분들께 면허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면허증을 따고 나서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와 등기료는 7,000원 정도가 들고 약 2주 내외로 집으로 이 면허증이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렸고요. 또 제가 이 면허증을 갖기까지 든 비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습까지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일단 필기시험은 한 번 보는데 4,800원이 듭니다. 근데 저는 재응시를 했죠. 2번을 받았기 때문에 약
10,000원 내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도 비용이 있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64,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기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강습이 있는데요. 강습은 회당 가격이 다릅니다. 저는 8회를 받았고요. 요것도 이제 면허 시험장마다 다르긴 한데 8회 기준으로 저는 4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틀 나눠 가지고 하루에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든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번에 이렇게 붙긴 했지만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응시료가 붙는다는 점, 그리고 이 보트 면허의 난이도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기보다는 약간 부끄러운데 필기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필기는 100%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가시면은 바로 탈락하실 수 있고요.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도 저는 강습을 받아서 쉽다라고 느껴지지만 만약에 강습을 안 받고 바로 운전 시험을 보신다면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홍씨의 면허 도전기 이렇게 보트 면허까지 맞춰보았습니다. 미래의 제 모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 보트 면허와 함께 또 다른 면허증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